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이제 12시간 후면 대선 투표 시작됩니다. 어느 후보 찍을지 결정하셨죠? 그런데요, 이번 선거가 유례 없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때문에 나 누구 못 찍겠어, 나 부동산 때문에 누구 찍겠어. 부동산이 이 후보들의 운명을 가른다고 하는데, 실제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좀 따져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집값을 잡을지, 부동산 잡아줄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실련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지금껏 평가해 왔습니다. 김성달 정책국장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공약 집중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라는 요구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은, 유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 후보들이 사실은 작년 말만 해도 엄청 호응하면서 내가 집값 잡을 수 있는 정책, 거품없는 공공주택, 기본주택이나 원가주택 같은 공급 확대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사실 집값이 오르는 새가 멈칫하니까 요즘 후보님들이 강조하시는 건 규제 완화, 세금 감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 후보들께서 이런 얘기들을 하셔서 참 우려가 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렇기도 하네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자, 우려는 있는데 그래도 좀 공약을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공약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모든 후보들이 공급 확대 얘기하시는데, 이재명 후보는 311만 호 공급 확대하겠다. 그중에 거품없는 기본주택 14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환수 강화 의지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토지익 배당제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을 좀 높이겠다 얘기도 있으셨고, 그런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종부세를 조금 완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택 대출 조금 더 90%까지 늘려야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내용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원가로 주택들을 20만 원 청년들한테 공급하겠다. 또 토지 임대부 형식의 첫집 주택을 청년들에게 또 공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공급책으로 있고, 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종부세를 당장은 좀 완화해 주겠다. 예, 과세 기준을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양도세 중과도 손보겠다는 얘기도 하셨고, 또 민간 임대 사업자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 너무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좀 지원책으로 돌리겠다는 내용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택 대출도 청년들, 생애 최초로 내 집 마련하는 청년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80%까지 해주겠다. 이재명 90, 윤석열은 80. 네. 자, 두 후보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별 차이가 없어요. 공급 확대 개념의 기본주택이냐 원가주택이냐 양의 차이는 있지만, 세제 완화해 주는 내용이 있고, 대출은 조금 더 높여주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국장님, 내일 대선이니까 그래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누가 낫습니까? 네. 저희도 이거를 속 시원하게 점수 매겨서 발표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공약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개혁적인, 경실련도 개혁까지 양당 후보들한테 제시했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받아줬어요. 공약 채택으로 하겠다는 과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 관련해서는 뭐 투기 근절이나 뭐 어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국힘이 거의 동의해준 정책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개혁과제에 대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그게 실현 가능한지, 이걸 가지고 의지가 읽혀져야 되는데, 실현 가능하려면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예, 공급 확대 기본주택 정말 140만 원 공급할 수 있느냐? 예, 문제입니다. 근데 국힘은 의지도 없습니까? 국힘은 그 공공주택, 원가주택 아까 20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할 개혁 조치가 있어야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적어도 그 부분에서 민간 사업자가 들어오더라도 이익을 좀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토지 매각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조금, 아니면 조성 토지를 비싸게 안 팔겠다든지, 뭐 이런 약간의 그런 조치들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국힘에서는 공공택지 사업을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네. 도대체 원가주택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국민들은 좀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특히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가 공개입니다. 지금 뭐 원가주택을 얘기하고 기본주택을 얘기하는 그 기본은 거품 없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원가 공개가 돼야지만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시민들도 알 수 있는데. 지난 대선은 부동산 네. 원가 공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는 원가 공개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국힘은 사실 원가 공개에 대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네. 원가 준택을 어떻게 할 건지 국민들로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좀 부동산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LH가 원가 주택을 실질적으로 공급하게 될 텐데 네. LH가 원가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경실련과 소송 중이고요. 네.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보통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하지만 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책임은 또 네.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을 무시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무시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국힘이 또 얘기하시는 거고요. 시장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제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는 네. 공공이 해야 될 제대로 된 개혁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이다. 단순히 공급을 늘려서 그러면 시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거는 다른 접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건 과거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이 많았을 때 주택 가격이 떨어졌냐?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는 꼭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니다. 또 지금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양당 후보가 다 얘기하시는데 그 규제 풀어서 나오는 주택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어야 되거든요. 네. 바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얘기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으면서 이게 공급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거라는 건 시민들은 믿기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또 막 도장 찍어주면 그럼요. 또 부동산 또 예, 우리가 이제 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민간에서 나오는 주택이 비싼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자극받는 건 과거 정권에서 항상 반복돼 왔던 일입니다. 네. 지금은 민간을 통한 규제 완화를 해서 공급을 늘리는 거 이전에 공공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공공주택을 할 것인가. 그게 저희는 먼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정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네, 어떻습니까? 심상정 후보는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습니다. 공공택지를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택지를 민간에 팔리지 않고 전면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시고 원가 공개도 찬성을 하시고 구체성도요? 네,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그 공공주택 공급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성 가지고 있고 세제 완화 관련해서도 다른 양당 후보는 완화를 얘기하시지만 심상정 후보는 토지 초과 이득세 또는 상가 빌딩 같은 업무 빌딩 같은 이런 재벌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세율을 올리겠다. 좀 더 구체적이고 투기 근절 의지는 훨씬 더 높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약만 놓고 따져볼 때는 1등은 누굽니까? 저희는 내용적으로는 네. 여전히 이제 정의당 안에서도 이런 개혁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다. 예. 예. 심상정 1등. 예. 그렇게 보여지고 꼴등은 누굽니까? 개혁적인 공약은 사실 없는 거는 아무래도 국힘에 그런 공약이 많이 윤석열 기재하다. 후보는 없습니까? 경실련이 제안한 부동산 개혁까지에 대해서는 들어간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요? 개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후에라도 누가 되더라도 네. 더 보완되고 수정돼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어요. 일단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가 대통령이 네. 새 정부가 이제 그렇죠. 나오면은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있는 공약보다 집값을 잡는 것이 국민들이 요구라는 걸 분명히 인지하셔야 그렇죠. 됩니다. 예, 떠받치는 건 안 되고 잡아야 되는 거고 잡는 건 민간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공이 나서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LH 공공주택 정책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원가 공개할 것인지 택지 장사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 분명히 좀 담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민간에 공급을 하라고 하기 이전에 민간에서는 후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가 규제를 강력히 하겠다는 어떤 선분양제에서는 분양가 규제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기본적이고 되게 좀 소비자하고 공급자가 균형을 맞추는 정책부터 먼저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정권 초에 부동산 경기가 어땠습니까? 보통? 그게 좀 정권별로 다르죠.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는 오르는 상황에서 들어왔었고요. 예. 또 박근혜 정부 때는 떨어지는 상황에서 출범을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사실 주춤한 상황이라서 새 정부의 의지가 이 시장을 어떻게 올릴지 내릴지 아주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새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갖고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네. 올해도 또 부동산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기분 상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정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예, 정부 의지가 정부의 정책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전날 부동산 정책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정책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을 향해 외쳐라. 하루 한 소원. 주진우 라이브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정치권에 바라는 소원. 하루에 하나